한희 씨 재상이 평안감사가 되었다. 1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많아 아버지가 무척 아꼈다. 가명에는 아들과 동갑이면서 재색을 겸비한 기생이 있었다. 아들의 방을 드나들며 시문을 짓거나 서화를 그리는 일을 거들게 하니 해가 넘도록 서로 교합하여 사랑이 더욱 긴밀해졌다. 감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다. 둘은 차마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 결국 작별했다. 상경후 아버지는 집안이 어지러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겠다며 이생으로 하여금 산사로 책을 싸고 가서 독서하게 했다. 이생은 산사에서 몇 달을 머물렀는데 그 기생이 생각나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호련히 혼자 도망쳐 관서로 향했다. 평양에 이르러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은 없고 그 어미만 있었다. 어미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자 이생은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 어미가 말했다. 우리 딸은 사또의 수청을 들고 있다네. 사또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기에 잠시도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네. 자네가 먼 길을 오긴 했지만 내 딸을 만날 수는 없을 걸세. 이생이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낙담했다. 그러자 기생의 어미가 말했다. 먼 길을 왔으니 당장 돌아가지 말고 며칠 머물다 가게나. 이생이 말했다. 천리길을 와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저 돌아간다면 오지 않은 것만 못하오. 제발 나를 위해 꾀를 좀 내어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게 해주시오. 그러기만 하면 여한이 없겠소. 때는 한겨울이어서 어미가 말했다. 눈비가 내리면 성내 백성들이 가명 안으로 들어가 눈을 치운다네. 그때 눈 치우러 가는 촌민들 틈에 섞여 들어가면 운 좋게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생은 그렇겠다 하고 그 말에 따라 잠시 기다렸다. 어느 날 밤 호련 큰 눈이 내려 가명 백성들이 모두 들어가 눈을 치우게 되었다. 이생도 대삿갓을 쓰고 허리에 새끼줄을 감고 손에 빗자루를 들고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가명 안으로 들어갔다. 눈 치우는 데는 뜻이 없고 다만 빈번히 대삿갓을 들어올리고 마루 위를 쳐다보았다. 수청 드는 기생들이 나와 구경을 하다가 이생의 행동거지가 느린 것을 보고는 서로 손가락질하며 깔깔 웃었다. 이생은 고개를 들어 한번 보고는 그 기생이 무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생도 역시 그를 한번 보고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이생은 길게 탄식하며 돌아와 기생의 어미에게 말했다. 나는 그 정을 잊지 못해 걸어서 이곳까지 왔소. 그런데 따님은 날 한번 보고 피해버려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소. 어찌 이리도 무정할 수 있소. 그러고는 서로 마주보고 탄식했다. 이생은 엎치락덮치락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 덮인 온누리에 달이 밝고 북풍도 매서운데 호련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노랫소리는 멀리서부터 점점 다가왔다. 눈 그치고 구름 흩어져 북풍은 차가운데 초나라 간과 오나라 산으로 가는 길이 어지럽구나. 목소리가 맑고 간드러졌다. 집 쪽으로 오다가 드디어 문으로 들어와 그 어미를 불렀다. 이서방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이생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 보니 그 기생이었다. 손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안고 상사의 정을 풀고 먼 길 온 뜻을 위로했다. 또 기생이 말했다. 제가 사또의 총애를 받는 기생으로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지만 서방님이 오신 줄 알고도 어찌 한번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하루 저녁 말미를 얻었어요. 날이 밝으면 다시 들어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밤뿐이랍니다. 이후로는 비록 다시 오셔도 만날 길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도망쳐서 영원히 함께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생이 답했다. 좋다. 네 말이 참으로 옳다. 기생은 상자를 열고 금은보화, 비녀, 귀고리, 비단 옷가지 등을 꺼내 가벼운 짐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어미에게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 은산 땅에 이르러 자그마한 집을 사고 가져간 보물들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다. 하루는 기생이 이생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곳으로 도망와 다행히 소원을 이루긴 했지만 영원히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겠지요. 더욱이 서방님은
재상댁 귀한 아드님 아니세요. 천한 기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 땅에 숨어 사니 윤리와 기강을 어지럽힌 죄가 큽니다. 장차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요? 이생이 그 말을 듣고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며 크게 깨달았다. 그럼 어쩌면 좋겠소. 기생이 말했다. 과거를 보는 것밖에 속죄할 길이 없지요. 서방님이 아직 읽지 않은 책은 무엇인가요? 기생은 읽지 않은 책들을 구해와서 읽기를 권했다. 이생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반찬을 줄이고 고달프도록 공부를 권하며 밤낮으로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른 책들도 두루 구해주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기생이 이생에게 말했다. 서방님 스스로 헤아려 보기에 배포가 얼마나 커졌나요? 이제야 과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생이 말했다. 나도 공부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과문의 규칙이나 격식을 모르니 어찌하면 좋소. 기생은 읍에서 글 잘 짓는 사람이 지은 글과 근년과장의 과문들을 구해와 그것을 모방하여 지어보라 했다. 이생은 본디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또 수년간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랬기에 글이 날마다 좋아져 짓는 글마다 뛰어난 작품 아닌 것이 없었다. 그가 지은 글들을 베껴 글 잘 짓는 사람에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들 칭찬 일색이었다. 기생이 말했다. 이제 그럭저럭 과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이생이 말했다. 볼만하오. 때마침 대비지과가 있어 기생은 여장을 잘 꾸려주며 이생을 배웅했다. 이생은 상경하여 여관에 머물렀다. 과거가 열린 날 꼭두새벽에 여러 유생을 따라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과거 글재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펼치고 과문을 써서 가장 먼저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그때의 명관은 이생의 아버지였다. 명관이 이생의 글을 1등으로 뽑으니 임금도 그 글을 보고 역시 칭찬했다. 임금이 비봉을 떼어보니 이름은 알지 못하겠으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명관의 이름과 같았다. 임금이 명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경희 아들이 급제했구려. 답안지를 주니 명관이 받아보았다.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이름과 같았고 직함은 전 평안감사로 되어 있었다. 그걸 본 명관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임금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명관이 일어나 엎드려 말했다. 신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죽은 지 10년이 되었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사옵니다. 마침내 이름을 불러 입시하라 하니 이생이 어탑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친히 묻자 이생은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일일이 다 아뢰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명관은 비로소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생각하여 특별히 풍악을 내려주고 명관으로 하여금 임금께 사은숙배할 때 동석하고 귀가하게 했다. 본도 본읍에서 조정의 지시를 알리고 그 기생을 교자에 태워 올려보내게 하고 이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소실로 삼게 했다.